필리버스터 라이브 83 내국적 한일협의 즉각 폐기 일본 정부 전쟁범죄 사죄 배상 일본 정부 군국주의 부활 책동 규탄 한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복수 할머니께서 별이 되셨습니다. 정복수 할머니를 기리고 모든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2021년 2월 12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정복수 할머니께서는 남아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셨습니다. 정복수 할머니께서 별세하시고 이제 생존해 있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15분입니다. 정복수 할머니는 99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1922년 출생이신 정복수 할머니는 1943년 남양 군도 야스시마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 많은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항상 수요 시위에 참석하셔서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을 받아내는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아 일본군에게 끌려가 어디 말하기 힘든 아픔을 가지고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나와 증언을 하시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하셨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국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할머니께서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다시금 느껴집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 76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관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아 계신 할머니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본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죄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거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할머니는 몇 분 남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당한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을 받아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수많은 조선 소녀들이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되고 이제는 별이 되었습니다. 송신도 할머니는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1922년 조선 충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머니는 16살, 부모가 정한 결혼이 싫어서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신랑에게서 도망쳐 가출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장에게 가면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중부 무창으로 갔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자의 말에 속아 세계관이라는 위안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에는 옆구리와 넓적다리에는 당시 군인에게 칼로 베인 상처가, 팔에는 가네코라는 위안부 당시의 이름 문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군인에게 맞아 고막이 찢어졌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보청기 없이는 잘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위안소에서 두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남에게 맡겼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일본 군인의 꼬드김으로 일본으로 가지만 하카타로 쫓겨나고 그 후 제1조선인 하재은과 만나 미야기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생활로 인해 공장일, 막노동, 온갖 일을 다 해보지만 끝내 생활보호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1972년부터 생활보호금을 받게 되었지만 조선인, 위안부였던 여자, 일본 국가에서 생활보호금을 받는 주제에 라는 멸시를 받으며 억울함을 품고 왔다가
김학순 할머니의 재소 소식을 듣고 자신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에 생존하고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의 첫 재소였던 1993년 4월 5일 소송 이후 각지에 초청되어 증언, 강연, 대담을 하고 한국, 필리핀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농성과 시위에 나서며 투쟁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잔혹한 전쟁은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만이 아니라 중국인도 일본군 병사도 시달린 비참한 모습을 나는 이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또다시 그런 잔혹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반성 안 하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들어준 그 아이들이 그런 잔혹한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최근에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잠을 못 자요. 송신도 할머니께서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점순 할머니께서는 1928년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941년 동네에서 방앗간 앞으로 모이라는 일본군의 방송으로 어머니와 방앗간에 갔다가 거기서 쌀을 재는 저울에 무게를 달았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바로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시간도 없이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중국 내몽고 지역으로 가 위안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안소에서 한 장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머니를 칼로 위협하여 할머니는 장교를 피해 근처 굴 속으로 도망쳐 숨어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안점순 할머니는 그 당시 3년이라는 시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해방 후 위안소에서 나와 몇 달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6년에 중국 천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귀국한 뒤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몇 달 동안 앓은 후 어머니의 정성으로 몸을 회복하였지만 집에 돌아온 이후 사정이 어려웠던 집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온갖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3세 되던 해 6.25 전쟁 발발로 대구로 피난을 갔는데 이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증언을 하시고 이에 용기를 얻은 안점순 할머니의 막내 조카딸이 1993년 8월 31일 할머니의 끔찍했던 경험을 세상에 알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게 됩니다. 안점순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세상을 알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셨지만 결국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쟁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며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송신도 할머니와 안점순 할머니는 2017년과 2018년에 별이 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일본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며 후대들에게는 같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낸 위안부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알고 있는 청년 학생으로 우리는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을 받아내는 투쟁에 일어서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에 사죄 배상하는 그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